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61번부터 64번까지. 자료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4개 고르시오.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 1번 A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규제지역이죠.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제출해야죠. 2번 A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장소, 비규제지역. 그러면 6억 이상일 때, 4억이면 제출하지 않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일 때. 3번 A가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이죠. 금액 상관없이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D 소유, D가 국가예요. 국가가 매도인인 건 상관없죠. 제출해야 돼요. 국가가 매수인일 때는 제출하지 않고, 지금처럼 국가가 매도인이면 제출해야 되고. 이제 4번은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서. 요거는 이제 지역이 수도권 등 외의 지역, 지역을 봐야 돼요. 수도권 등이에요. B소유 토지, 지분 매수를 제외니까 레알 토지. 그러면 1억 이상일 때 제출해야죠. 3천만 원 제출하지 않는다.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 레알 토지를 매수할 때 1억 이상이면, 지분 매수면 금액 상관없이 제출하는 거고, 지금 토지니까 레알 토지, 그래서 1억 이상일 때 제출하는 거고 3천만 원이면 제출하지 않는다. 5번 A가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C소유 토지 지분 매수하니까 금액 상관없이 제출해야죠. 3천만 원이어도 제출해야 된다고. 아까 4번 지문은 레알 토지니까 1억 이상일 때 제출하는 거고, 5번 지문은 토지 지분이니까 지분, 금액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고. 이제 6번, 7번은 수도권 등 외의 지역. 그러면 토지건 지분이건 상관없어요. 다 6억 이상일 때. 지금 6번 수도권 등 외의 장소, D소유 토지, 뭐 상관없다고. 토지건 지분이건 6억 이상일 때, 그러니까 7억이니까 제출해야죠. 그리고 D소유, D가 국가잖아요. 국가가 매도인인 건 상관없다고.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제 7번은 7억이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같지만 D가 국가잖아요. 국가가 매수인이면 제출하지 않는다.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서는 국가가 매수인이면 제출하지 않는다. 국가가 매도인이면 제출하는 거고. 6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감경 또는 면제, 감면. 요거는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셋 중 한 가지. 조사 전이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면 50% 감경. 외삼촌, 외의 자료 3천만 원이 과태료. 외삼촌은 자진신고에도 감면 안 해주는 거고, 외삼촌은 자진신고란 말이 보일 때 셋 중 하나. 그러면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그때는 가중 또는 감경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가중 늘리거나 감경 줄이는 게 원칙인데, 금액이 큰 애들 3천만 원, 취득가의 100분의 10, 금액이 큰 애들은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감면, 위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밑에서 2분의 1 아니면 5분의 1. 62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개 고르시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어요. 취득가의 100분의 10 틀렸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조장 방조했잖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의 100분의 10 틀린 거고요. 1번 틀렸고, 2번은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여요. 그러면 2분의 1 아니면 5분의 1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과태료 얼마? 신고하지 않은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5분의 1 틀렸다고요. 금액이 큰 거 3천만 원, 취득가의 100분의 10, 금액이 큰 거일 때 5분의 1.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야지.
틀렸고 3번은 자진신고란 말이 보여요. 그러면 조사 전이면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 외삼촌은 그거 안 해주고. 지금 보세요. 자진신고했는데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했어요. 과태료 면제. 맞아요. 얘 외삼촌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의 100분의 10. 외의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잖아. 외삼촌 아니고 조사 전이니까 과태료 면제 이렇게 해야지. 어렵다. 일단 2번과 3번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 2번은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니까 2분의 1 아니면 5분의 1. 3번은요.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니까 셋 중 하나. 조사 전이면 과태료 면제. 지금처럼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 외삼촌은 그거 안 해주고. 4번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책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3배. 틀렸죠. 취득가액 100분의 10.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가액 100분의 10. 4번도 틀렸고 5번 신고 내용 조사. 그럼 자료를 봐야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그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외의자료 그러면 500만 원이 과태료. 신고 내용 조사 그러면 자료를 봐라. 지금처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 틀렸고 외의자료. 외의자료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5번 틀렸고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신고관청이. 그리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게 통보하고. 신고관청이니까 10일 하는 거. 과태료를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게 통보한다. 신고관청이니까 10일 그렇게 하는 거. 일단 과태료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7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했어요. 포상금 주죠? 주거 부거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포상금 준다고요? 주는데 한 건당 1,000만 원이에요? 아니죠. 부과되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고 1,000만 원이 한도인 거다. 건당 1,000만 원이 아니라 부과되는 과태료 20% 포상금 1,000만 원 한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7번도 틀렸고 63번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두 개 고르시오. 1번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 승인 운영규정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2번 공제규정은 승인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규정인지 공제규정인지 잘 보셔야 돼. 운영규정은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이번처럼 공제규정은 500만 원 과태료가 없어요. 공제규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그냥 못하는 거다. 과태료 없고. 구분하셔야 되고. 3번 협회가 국장이 개선명령 불이행했어요. 500 과태료. 협회 자체가 잘못하면 개선명령,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명령 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덩치가 크네. 뭐 위반하면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어요. 협회가 위반 500 과태료. 요것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 요거는 과태료가 없다. 다른 건 협회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제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안 했어요. 변경 신고를. 과태료 안 받죠. 왜? 의무가 아니니까.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과태료 안 받는다. 의무가 아니니까. 정정 신청도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500 과태료죠. 공동 신고를 거부한 거는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 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신고하지 않은 거잖아. 500 과태료. 6번 뭐가 키워드? 신고 내용 조사. 신고 내용 조사가 나오면 자료를 보라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3천만 원. 외의자료 500만 원. 외의자료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그러면 3천만 원이고 지금은 외의자료 500만 원. 그래서 6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번 거래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네.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취득가의 100분의 10.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4번. 주택임대차 신고예요. 옳은 거 2개 고르시오. 1번. 개공이 중개한 경우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공이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야 돼.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공 관련된 사항이 신고사항은 된다. 개공 관련된 사항이. 그리고 법에는 대표자 성명 돼 있지만 이게 개공 성명을 의미해요. 법조문은 대표자 성명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개공 성명이다. 그래서 개공 관련된 거 신고사항은 된다. 1번 틀렸고 2번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가 안 돼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했을 때 그때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된다. 작년에 나온 거. 신고서를 안 내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해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가 된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잖아. 그 확정일자 부여 의제가 안 된다. 2번 틀렸고 3번 신고지역 구는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하죠. 맞고요. 틀리게 나오면 광역시군으로 한정한다. 그럼 X.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한다. 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그리고 구는 자치구. 그렇게 하는 거. 3번 맞고 4번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0만 원이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됐잖아요. 신고해야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한 가지 충족하면 신고하는 거다. 월차임은 충족이 안 됐지만 보증금이 충족됐잖아. 6천만 원 초과. 신고하는 거다. 둘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4번 틀렸고 5번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 변경되면 변경신고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변경신고가 의무예요.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하이한다야. 의무야. 부동산거래 신고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부동산거래 신고에서 변경신고 할 수 있다. 의무 아니에요.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변경신고 의무예요. 차이점. 해지신고는요. 부동산거래 신고도 의무, 주택임대차 신고도 의무. 똑같아. 정정신청, 부동산거래 신고에서 의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도 의무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해지신고, 정정신청은 부동산거래 신고랑 똑같아요. 차이점은 변경신고.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변경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요. 아까 변경신고 하지 않아도 과태료 받는 거 아니었잖아.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변경신고가 의무다. 그래서 5번 틀렸고 6번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요. 읍면동장이 나와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읍면동장이 나온다고. 부동산거래 신고랑 차이점.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읍면동장이 안 나오죠.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읍면동장이 나온다고.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6번도 틀렸고 7번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위반하면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는 과태료가 복잡하죠.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그냥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인 100. 주택임대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인 100.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변경신고, 해지신고도 의무라니까요. 의무니까 역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인 100. 주택임대차 신고는 과태료가 너무 간단하다. 주인 100.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렵다. 오늘 여기까지. 쏨빠.